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서울 투어 중 가장 인기가 좋은 경복궁 여행 전 꼭 알고 가야 할 내용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여우사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서울 여행 중 경복궁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의미 있는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명성황후는 조선 현종의 비로 숙종과 세공주를 낳았습니다. 성은 김입니다. 명성황후는 조선 고종의 비로 성이 민이어서 민비라고도 합니다. 왕후는 왕비와 같은 말입니다. 즉 임금의 아내로서 본초든 후초든 관계없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황후는 임금의 정실 부인을 말합니다. 왕비의 군부와 같은 말이며 황후의 호칭은 본차만 가능합니다. 명성황후는 경기도 여주에서 영의정에 추증된 민치록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명성황후는 통상 수교에 앞장서 1876년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게 했으며 일본의 대륙 침탈이 점점 심해지자 일본과 거리를 두려 청나라를 개입시켜 개화당을 압박하고 친러시아 정책을 수행하다가 을미사변 때 일본의 자객들에 피살되었습니다. 8세의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나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주변에 알려졌습니다. 16세의 홍선대원군의 부인 부대부인 민씨의 추천으로 고종비에 감택되었습니다. 일본 세력의 침투가 점차 강화되면서 김홍집동 친일 내각이 득세하고 1894년 7월 일본 세력을 등에 업은 흥선대원군이 재등장하면서 가보개혁이 시작되자 러시아에 접근하여 일본 세력을 추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은 주한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가 1895년 8월 20일 일본 낭인들을 궁중에 잠입시켜 명성황후를 살해하였습니다. 복록을 받지 못하고 유랑하는 무사계층을 가리키던 낭인은 상당수가 조선과 만주에 진출하여 일본의 대외 침략주의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일본 낭인들은 그녀의 시신을 궁궐 밖으로 옮겨 소각하였습니다. 장례는 죽은 지 2년 만인 1897년에 가서야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청량리 박홍릉이 안정되었습니다. 요절한 두 아들 다음에 낳은 셋째 아들이 마지막 임금 순종 황제입니다. 19세기 말 한국을 다녀간 영국의 비숍 여사는 명성황후를 아련한 후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왕후는 그녀가 가냘프지만 영민하고 총명하며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여인으로 미인이었다. 눈은 차고 날카로워서 훌륭한 지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명석하고 야심적이며 책략에도 능할 뿐 아니라 매우 매혹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선교사 언더우드의 부인은 명성황후에 대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지식은 주로 중국에서 얻은 것이었지만 세계 강대국과 그 정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자기가 들은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섬세한 감각을 가진 유능한 외교관이었고 반대 세력이 혀를 찌르는 데 능했다. 그녀는 일본을 반대했고 애국적이었으며 조선의 이익을 위해 몸을 바치고 있었다. 그녀는 아시아의 그 어떤 왕후보다도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여인이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들조차도 그녀를 동양의 호걸, 여장부로 평가했습니다. 지나치게 총명하고 정치에 적극적이었기에 또 보기에 따라서는 시대를 앞선 매우 현대적인 자존감을 가진 여인이었기에 명성황후는 정작들의 표적이 되었고 신변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조선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들어온 일본을 외교적으로 러시아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축출하고자 했던 명성황후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은 후연무치한 음모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일명 여우사냥으로 불린 명성황후의 시해 시도였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는 데 가장 방해 요소로 왕비였던 명성황후를 지목하고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1895년 음력 10월 8일 새벽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천궁의 오코로에서 명성황후는 난입해 들어온 일본 낭인들의 손에 처참하게 시해당했습니다. 시신마저 향원정의 노곤에서 불살라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이 을미사변을 지휘한 것은 일본 정부의 지시를 받은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였습니다. 외세에 의한 왕비 살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으로 인해 조선은 일본으로 인해 국격을 훼손당하고 만국으로 가는 길을 한 발 더 내딛게 되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지나친 쇄국 정책과 급진적 개혁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자 노력했고 열강들을 이용해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는 외교수를 펼쳤으며 그녀가 의도적으로 키운 외척들이 훗날 고종의 측근이 되어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마지막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했고 이것이 독립운동과 이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왕이 사는 궁궐 안에서 한나라의 왕비를 외국인들이 와서 죽이다니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에 참가했던 일본 낭인들이 사용했던 칼집을 살펴보면 일손전 광자노 단숨에 정광과 같이 늙은 여우를 베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명성황후의 시해 모명의 여우사냥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주도하고 일본군 공사관 수비대와 경관, 일본군 경성 수비대 일부, 일본인 낭인대, 일본에 매수된 조선군 훈련대 일부가 경복궁에 침입하여 명성황후 등 조선인 군관계자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1895년 10월 3일 일본 공사관 지하실에서 왕후 암살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졌습니다. 흥선대원군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국내부 고문이자 일본 공사관 무관인 오카모토 류노스케 대위가 대원군을 데리고 경복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동원된 낭인들은 주로 일본에 몰락한 사무라이 출신자, 도쿄 제국대학교 출신의 극우 엘리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선인들 간의 분쟁에 의한 결과로 만들려는 속셈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었던 훈련대 대대장 3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일본의 작전명은 여우사냥 거사해를 1895년 10월 8일 새벽 4시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흥선대원군은 적어도 새벽 3시에는 경복궁에 들어와 있어야 했지만 경복궁에 도달한 것은 새벽 5시가 넘어서였고 일본 낭인들과 훈련대 등은 그제서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침이 가까운 시간이 되어버린 탓에 예정과는 달리 많은 목격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을 기다리는 사이에 일본 공사관 수비대 1중대는 장소를 착각해 낭인들과 우범선이 지휘하는 훈련대 제2대대와의 합류가 늦어졌습니다. 이들은 겨우 춘생문 앞에 집결한 뒤 명성황후가 거처하는 건청궁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오전 4시가 되자 일본 공관 수비대와 조선군 훈련대는 춘생문과 추성문 등을 포위했습니다. 이런 소란통의 고종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고종은 이범진을 보내 미국과 러시아 공사관의 도움을 요청하게 했습니다. 이범진은 4m에서 5m나 되는 궁궐의 담장을 뛰어넘은 뒤 먼저 미국 공사관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했습니다. 4시 30분 일본 공사관, 일본군 수비대와 조선인 훈련대 병력 등 수백여 명, 이들과 합류한 일본인 낭인 30에서 40여 명, 그리고 미우라에게 을미사변을 부추긴 도카의 선씨, 당시 일본 중의원의 숙소에서 나온 낭인 10수명이 광화문에 집결해 전열을 다지고 한 번에 국내로 돌격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궁으로 침입하는 일본군과 반란군을 조선군 시위대가 미국인 교관 월리엄 다이의 지휘를 받으며 맞섰지만 시위대의 사기가 났고 무기가 빈약하여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시위대장 홍계훈이 달려와 반란에 동조한 훈련대 병사들을 꾸짖고 제지하다가 일본군에게 사살당했습니다. 시위대가 무너지는 와중에 끝까지 저항하던 무예청 무사들과 충성적인 경비병력 200여 명은 흥선대원군이 입고하자 혼란스러워하며 전투를 중단합니다. 경비병력의 저항이 멈추자 훈련대는 흥선대원군이 대기하고 있는 강령전 앞들에서 대기하고 낭인들은 건청궁으로 몰려가서 왕후를 찾으며 닥치는 대로 궁녀들을 잡아 행방을 캐물으며 머리채를 쥐어잡고 마구 구타를 가했습니다. 이때 고종의 외국인 고용자들도 일본 낭인들의 만행에 피해를 입었으며 태접인 민씨는 복부를 낭인에게 가격당하여 이후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왕태자가 머리채를 잡힌 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건청궁 곤영합에서 낭인들은 왕후를 찾아냈습니다.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 낭인들을 가로막았지만 권총에 맞았고 이어 낭인들의 칼에 두 팔이 잘려나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2005년에 발견된 애조 보고서에 의하면 왕후는 궁녀들 사이에 있다가 낭인들에게 끌려 나온 뒤 낭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칼로 내리쳐 몇 군데 상해를 입혔고 이후 절명시켰다고 합니다. 대체로 그 시각은 새벽 5시 50분에서 6시 정각 직후 등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민왕후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들의 설명이 제각각 엇갈립니다. 민왕후와 주위에 있던 민왕후로 의심되는 궁녀들을 전부 발가벗겨서 임신했던 흔적을 찾아 확인했다고 합니다. 미우라 고로 공사는 아침에 경복궁에 들어와 고종을 아련하고 도중 밖으로 나와 직접 민왕후의 시체를 확인한 뒤 낭인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체를 불태워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미우라가 고종, 흥선대원군과 함께 3자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낭인들은 경복궁 뒤편 건청궁 동쪽 노건으로 가서 시체에 기름을 끼얹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남은 유골은 훈련대에 소속된 윤서구가 몰래 빼돌려 산속에 묻었다가 나중에 다시 세상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왕비시에라는 범죄 행위에 대해 흥선대원군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을미사변 동안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내 강령전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태의 진전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씨 세력 축출을 원했던 흥선대원군이 참사에 관여된 것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애조 보고서에 민왕후를 국부검사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리들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왕비를 끌어내어 두세 군데 칼로 상처를 입혔다. 나아가 왕비를 발가벗긴 후 국부검사를 하였다. 기름을 부어 소실시켰다. 국내부 대신에 코와 귀를 자른 뒤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신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옷을 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강간이 없었다고 해도 만약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가벗겼다면 외부인들에게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조선 왕비에게는 강간에 맞먹는 능력이었습니다. 을미사변 당일에는 300여 명의 궁궐 훈련대 병사들이 동참했는데 이는 당시 동원된 일본군 공사관, 수비대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을미사변 당시 반역을 저지르며 일본 측에 협조한 조선인들은 조선대 대대장 3명인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와 권동진, 유영로, 정난교 등으로 대부분 친일파 혹은 개화파였습니다. 궁녀들은 평생 처녀로 지내야 하고 임신 경험이 있는 건 왕후뿐이기 때문입니다. 민왕후의 용모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 유방의 처짐으로 확인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유방만 가지고 나이를 추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칼의 이름이 휘젠토라고 합니다. 길이 120cm에 칼날이 90cm입니다. 미우라고로는 이후 고종과의 회담에서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여 김홍집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게 했습니다. 결국 명성황후 살해를 조선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속이려 했던 일본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미우라고로 등 사건 가담자 48명을 히로시마 감옥에 수감하고 재판에 회부했으나 일본 법정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사건 가담자 전원을 석방했습니다. 석방된 이들은 일본에서의 국자로 칭송받았고 이후에 출세가도를 달리며 승승장구했는데 혹자는 이를 보더라도 명성황후 살해의 배후에는 일본 정부의 입김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